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 30일 국회에 평등법을 제정하라 의견을 표명했어요. 2006년 노무현 정부 시절에는 이제 국무총리에게 차별금지법 입법 추진을 권고한 바 있는데 14년 만에 이번에는 국회에게 또 차별금지법이 아닌 평등법이라고 약칭을 정했군요. 전체 이름은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인데 우리 이 법의 구체적 내용들이 어떤 것인지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오늘 직접 모시고 말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그동안 계속 차별금지법 해왔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에 평등법으로 바꾸신 거예요? 약칭을? 네. 그 평등을 앞에 이제 저희가 그 내세우고 이제 법명을 달리한 거죠. 네. 차별금지를 하는 목적, 그 지향점이 결국은 평등을 하자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법안이 목적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보다 정확하게 그리고 쉽게 다가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 법명을 평등 및 차별금지에 관한 법률로 저희가 정했습니다. 차별금지 그러면 뭔가 이렇게 막는 그렇습니다. 부정적 의미가 네네. 큰데 네. 줄여서 평등법 그냥 아예 그래 버리니까 좀 미래지향적이고 긍정적 의미가 좀 커지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은 드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하지만 핵심 내용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런저런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차별하시게 되면 처벌받습니다. 이거 아닌가요? 그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법안의 유사한 내용을 네. 그 다른 나라에서도 인권법이라는 이름으로 평등법이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곳에는 차별금지법이라는 이름으로 매우 다양하게 쓰고 있습니다. 예. 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나라한테 이런 법 빨리 만들어야 된다라고 하는 요청이 있었다고요? 이거가 이제 해마다 저희가 이제 5년마다 3년마다 그 유엔의 기구들에서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잖아요. 맞아요. 정부에 대해서. 그때마다 차별금지법을 제정하라는 것은 끊임없이 요구가 왔습니다. 유엔 인권위원회에서 했겠군요. 자유권위원회, 사회권위원회, 인종차별위원회, 뭐 성차별위원회 이런 각 위원회 거기에서는 차별금지법 제정이라는 것은 그 나라의 인권의 바로미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작년까지도 올해까지도 이게 저에게 권고하는 사항입니다. 네. 그래 한마디로 평등법 어떤 내용이에요? 어떤 것이 차별이고 어떤 차별들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까? 차별은 이제 저희가 21가지 사유 이유로 이것을 차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성별, 연령, 장애, 뭐 국적. 요건 제가 지금 시안을 갖고 있는데 한번 청취자분들을 위해서도 읽어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네. 성별, 장애, 병력이라고 하는 게 이제 어떤 질병을 알아내는 이런 거죠. 그렇습니다. 그다음 나이,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 지역, 용모 그리고 유전 정보 이와 같은 신체 조건, 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 형태 및 가족 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그리고 전과, 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고용 형태, 사회적 신분 등 이렇게 되어 있네요. 그렇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21가지의 그 사유를 두고 있는데 등이라고 해서 그 외에도 사회가 변화하면서 또 나오는 그러한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1가지를 했지만 이건 사실 다 보편적으로 우리가 보는 그 사유들일 수가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그거를 이유로 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차별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희는 크게 4가지 영역에서 이거를 제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고용에서 뭐 임금, 뭐 채용, 해고, 뭐 이런 여러 가지 고용과 관련되는 부분, 그리고 재화 용역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러한 뭐 너는 국적이 어디기 때문에 여기를 사용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식의 어떤 재화 용역을 이용하는 데 있어서 이제 차별을 둔다라든지 출입 금지 조치를 차별적으로 한다든지 이런 거.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교육 영역에서 기회를 주지 않는 것 이제 이런 사유로 사실 이거는 예전에 이대에서도 결혼을 하면 학교를 태교를 당했었거든요. 지금 이게 바뀌었지만 진짜 옛날엔 그랬죠. 네. 근데 이게 그렇게 오래되지가 않았습니다. 그래요? 이게 2001년에 저희가 인권위가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한 2년 후에 이게 들어오거든요. 진정이.
그리고 이게 정말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2003년까지는 네네, 그 제도가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참 이상한. 네. 이제 저희가 알게 모르게 가지고 있었던 이제 그 차별 이제 이런 것이 있는데 네. 또 하나는 그 행정 서비스 이런 데에서 또 이런 사유로 차별을 해서는 안 된다. 네. 크게 네 가지 영역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것도 차별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느냐 했을 때 직접 차별이 있죠. 그렇죠. 바로 너는 이래서 이제 여성이니까 안 돼. 예. 이제 근데 일견 보기는 굉장히 중립적이에요.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키가 170cm 이상인 사람만 올 수 있습니다. 하면 사실 170을 넘기는 남성들이 훨씬 좋은 거죠. 평균 신장이 남성이 더 크니까.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여성들을 배제하거나 네. 차별하는 결과가 되면 그것도 간접 차별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들어가고요. 그리고 이제 괴롭힘이라는 게 있습니다. 요새 이제 직장 내 뭐 해서 갑질 이제 이런 것들이 많이 이야기가 되고 있잖아요. 예. 이제 괴롭힘인데 이게 예전에는 처벌할 수 있거나 차별이라고 잘 보지를 못했던 거예요. 근데 이게 저 여성은 기혼이야. 그래서 애 가진 뭐 여성이 일을 제대로 집중할 수가 있어. 이런 식의 사실 차별적 시선들이 있죠. 네. 이래서 이제 알게 모르게 가졌던 그런 걸로 괴롭히는 거예요. 계속 일하실 거예요? 아니면 뭐 이제 이런 식의 괴롭힘. 네. 그리고 성희롱도 저희가 차별이라고 정확하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고 괴롭힘 중에는 혐오 표현이 있잖아요. 예. 악의적이고 예. 그리고 차별을 조장하고 예. 이런 것도 괴롭힘의 포섭을 근데 지금 했습니다. 쭉 언급하신 게 얼마 전에 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이른바 네네. 그거 만들어졌잖아요. 네. 그다음에 채용할 때 남녀 차별 명시적으로 하면 무슨 채용 관련 법률이 또 따로 있지 않습니까? 네네. 다 개별법이 있는데 이런 걸 다 묶어서 평등법을 또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네. 그게 이제 개별법이 있지만 아까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시만 들은 게 21가지잖아요. 예. 그 각각의 개별법을 만들기는 어렵습니다. 없는 법도 많다? 그렇죠. 그리고 또 개인은 여성이기도 하고 장애이기도 하고 국적이 다를 수도 있고 한 사람이 굉장히 다양한 복합적인 어떤 그 차별 사유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연령만 보면 연령 차별 하면 연령만 보게 되고 장애하면 장애만 보게 되는 건데 이게 복합적으로 있는 문제를 다양하게 보고 그리고 이 기준을 나름의 구제 조치가 일관되는 어떤 기준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알겠습니다. 생각을 했고요. 그럼 그 다양한 유형들의 차별을 당한 사람은 어디다가 진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 법에 의하면? 이 법에 의하면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일단 인권위원회에 진정을 하면 인권위가 가지고 있는 권한 속에서 구제 조치를 하죠. 그런 차별이 있는지 현장 조사를 해보고 하기도 하고 또 양측을 불러서 보기도 하고 그래서 판단을 해서 시정을 하라고 이제 저희가 권고를 하는 거예요. 명령이 아니고. 그런데 이것을 법원으로 이제 갈 수가 있습니다. 당연하죠. 이게 신청자가. 그러면 법원은 이러이러한 것은 차별로 보아야 하고 그리고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손해배상을 할 수가 있고 이런 식의 일종의 기준과 권한 이런 거를 법원으로 또 저희가 이번에 이 법안에서는 있습니다. 거긴 손해배상만 있어요? 형사처벌도 있습니까? 형사처벌은 차별 가지고만은 형사처벌이 없습니다. 근데 그게 이것을 괴롭힘으로 연결되거나 이러면 이제 예를 들면 인권위에 진정을 했어요. 진정을 했다라는 것으로 불이익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불이익 조치를 하면 형사처벌도 가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그냥 차별을 했다라는 거는 권고와 법원에서 손해배상으로 가는 거고 이것을 악의적으로 불이익을 주거나 알겠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우려하시는 목소리가 우선 첫 번째는 여기 고용 형태에 따른 차별을 하지 못하도록 했어요.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정규직과 비정규직일 겁니다. 근데 기업 입장에서 정규직 직원들에게 줄 상여금과 비정규직 직원들한테 줄 상여금을 회사 사정에 따라 좀 차이가 줄 수도 있는데 이런 것도 못하게 하면 이건 기업 어떡하라는 거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약간의 그 오해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차별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이 불이익을 주는 것을 저희가 막는 것이지. 예. 그리고 고용 형태는 비정규직을 다 정규직하라 이거는 아닙니다. 예.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합리적으로 같이 대우하는 이런 예. 것을 지향하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그거는 그리고 이제 지금 유엔에서는 기업의 인권 이 부분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을 인권을 하지 않은 기업은 사실 유럽 나라하고 기업하고 요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못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 문제를 보시면 된다 생각합니다. 자, 이제 진짜 중요한 네네. 그동안에 계속 반발이 있었던 것은 그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것에 네네. 대해 기독교계 일각에서 강력히 반발했던 거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는 교회의 어떤 교리에 따라서 동성애는 죄다. 네네. 이렇게 설교할 수 있단 말이에요. 네네. 목사님께서. 네네. 그렇게 설교하면 처벌받나요? 안 받습니다. 안 받아요? 네. 이게 종교의 자유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자신의 그 교리와 신념에 따라서 설교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이런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처벌받지 않습니다. 근데 이거를 처벌받는다라고 자꾸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한교총 그 목사님들하고도 뵀을 때 이 염려를 하시기 때문에 위원장께서 직접 찾아가서 설득을 하셨다고요? 이제 설득보다는 설명을 우려가 무엇인지 이제 제가 듣고 그리고 제가 사실은 신학이 전공을 학부에서 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저희 집도 다 이제 교인들 그렇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우려하시는 지점이 무엇인지 이제 제가 청취를 하고 그리고 우려를 해소를 시켜드릴 수 있는 부분은 저희가 설명을 했고요. 그래서 이게 그런 설교는 처벌되는 게 아니다. 네, 그렇죠. 할 수 있습니다. 한 걸음 더 나가서 네네. 이런 법이 만들어지면 동성애를 조장한다. 뭐 이런 우려는요. 그래서 이제 그 부분도 조장하는 법이 아니고 이것으로 차별해서는 안 된다라는 법이다. 그래서 동성애를 장려하거나 그것을 조장하는 법이 아님을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그리고 저는 사실은 기독교가 그렇게 힘이 없는 그런 종교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의 신념과 종교의 어떤 그 교리에 따라서 사회적 평등과 이런 그리고 그런 것에 이렇게 막 무너질까 걱정하시는 거는 사실은 교계 쪽에서 너무 자신 없어 하시는 게 아닐까?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위원장께서 그렇게 쭉 설명도 하고 하니까 반응이 어때요? 그러시냐 이제 그런 거냐. 그런데 믿고는 싶으나 이게 오늘 오신 분들의 이 설명이 법안에 없으니 이게 염려된다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근데 저희 법을 잘 보시면 여전히 근데 공식적으로는 반대죠. 그렇습니다. 개신교계는. 네네. 그죠? 네. 그래도 그때 많은 의견도 제가 청취도 하고 또 저희 법안에 대한 설명도 많이 들으셔서 다 좋았습니다. 네. 그 단계적으로 접근하자는 의견도 한편에 있잖아요. 워낙 강력한 반대가 있으면 이번에는 성적 지향이라는 요인은 싹 빼고 먼저 평등 및 차별금지법의 다른 조항부터 다 넣어가지고 먼저 통과시켜 놓고 나중에 이제 개정하면서 하자 뭐 이런 의견도 있지 않나요? 그게 국회 어느 이제 당에서는 또 그런 입장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그거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인권위법에도 있어요. 이게 없는 게 새로 들어간 게 아니고요. 그다음에 국제사회에서 이 인권법이든 평등법이든 차별금지법 속에 성적 지향은 어디서나 있습니다. 없는 데가 없어요? 없습니다. 네, 다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걸 빼고 하는 거는 좀 우스꽝스럽게 된다? 그건 후퇴죠. 오히려 후퇴다? 뺄 수 없다? 네. 그리고 많은 차별 사유들이 같이 있는 거지 그 사유만 있는 거는 아니거든요. 네. 국회에 이렇게 권고를 하니까 국회 반응이 나오나요?
저희가 30일 날 했기 때문에 사실 반응을 보기에는 굉장히 짧은 시간이고요. 오늘 국회의장께는 예방 차원에서 네. 이제 들렸었고요. 예. 그리고 정의당도 예. 또 법안을 발의하셨고, 예. 그래서 예방 차원에서 거기도 이제 오늘은 예방 차원에서 이제 양측을 갔고요. 각 당에다가는 저희가 일정을 좀 잡아주시면 가서 설명을 드리겠다고. 네. 네, 오늘 의장 만나 뵀다고요? 네. 의장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의장께서는 오늘은 예방 차원이기 때문에 네. 저희는 사실 이게 지금이 가장 적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19라고 하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어떤 국가적 위기에서 누구도 차별받을 수 있다. 이거는 국적을 넘나들면서 그럼요,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국인이 또 유럽 사회에서 맞아요. 차별당하면서 린치도 당하고 이 모든 것이 이 차별이라는 것은 사실 누구에게나 예외일 수 없다라는 어떤 경각심. 그리고 이러한 위기 때마다 사실은 저는 한국 사회가 한 걸음씩 나갔다고 보는 된다? 사람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려하시는 목사님이나 교회 다니시는 분들한테 마지막으로 딱 부러지게 한마디 하세요. 동성애 죄라고 설교해도 절대 형사처벌 안 받는다. 네, 말씀 좀 해보세요. 네, 교회에서 설교하실 때 네. 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네. 얼마든지 그런 주장하실 수 있다.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최영애 위원장 함께 만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네.